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PMI 모두 다 상승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중동 긴장 상승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주중 8%가량 상승 보여줬고, 테슬라에서 사이버트럭 2.7만 대 리콜 들어간 모습,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부분은 증가를 보였는데 제조업 PMI까지 같이 이제 증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두 이슈가 상충되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했다라는 면 자체는 고용 현황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영향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의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보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긴장,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란 간의 직접적인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보복 공격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까지도 이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서로 그냥 치고받는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유가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고, 이란이 일단 핵심 공급자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오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백단에서 공식적인 원유 수출이 아닌 비공식적 원유 수출들도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전쟁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비공식적인 원유 수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후방 카메라 이미지 지연 표시 문제 부분이 기존에도 이제 사실상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인정 대상이 되고 리콜 대상이 되면서 사이버트럭 전부 다 이제 해당됐고 리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요거는 이제 트럭 전체를 리콜하는 게 아니라 그 부품만 리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7만 대이고 사실상 단가가 몇십만 원을 크게 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손실 여부는 크게 100억 대 정도의 세 자릿수 억대 정도의 숫자를 기록할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동부 해안 파업 노사 간 임시 합의에 들어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루에 6.5조 손실이다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그 이슈였죠. 근데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는 77% 인상 요구했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62% 인상으로 잠정 합의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제 노사 쪽 간의 협상과는 볼 때 노동자들의 이익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됐고, 상대적으로 이제 항만 운영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 비용을 운항 비용으로 지불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보합권에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S&P랑 나스닥이랑 흐름이 좀 다르죠. 나스닥이 상승력이 S&P보다 조금 더 뒤져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 일단 이번 주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수 전역장이 하나 남아있죠. 요거 발표 끝나고 나서 핵심적인 이번 달 그리고 4분기에 대한 방향성을 서서히 잡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블록컨 델카였습니다.